아 뭐야 손님들 가겠네. 아니 안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과연 어른들이 들어줄까?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까? 어렸을 때부터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참여를 해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제가 목소리를 냈고 그 의견을 고려해 봐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 범수 이 젖병 바꿨는데. 어머, 나 똥기저귀 안 버렸네. 여기가 지네 집 안방인가? 똥기저귀까지. 진짜 깬다. 저러니 맘충 소리를 듣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맘충이요. 왜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개념 없이 똥기저귀 아무 데서나 꺼내놓고 애 키우는 일 말고는 하는 일 없잖아요. 이 카페 물 진짜 왜 이러니. 이래서 유모차 부대 있는데 오면 안 돼. 너무 많다. 저 동생이 5살인데요. 이제 6살이죠. 대부분 다 귀엽다고 하는데 사실 좀 종업원들이 좀 아 뭐야 손님들 가겠네라는 살짝 뭔가 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볼 때가 많아요. 뭐지 왜 쳐다보지 그러고 약간 왠지 모르게 동생을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는. 저번에 친구들끼리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애들끼리 이제 차를 시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너네 부모님은 같이 안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저를 약간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불편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를 되게 안 좋은 막 놀러 다니는 학생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영화관에서 제가 12세가 넘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니들 그 12세 맞냐 이렇게 약간 무시하거나 그런 시선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로 치면 안녕하세요 뭐 누구 어디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애들이 왔으면은 애들이 그냥 먼저 인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안 하고 그냥 해도 이러고 말할 때도 그냥 어른들끼리 할 때는 되게 조곤조곤하다 해야 되나? 어른과 아이에 대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도 그냥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자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가 더 맞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분을 만나면 괜히 좀 수축되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안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어른한테 예의 없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갈등이 커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어른한테 저희 생각을 얘기하면 그래서 아, 저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전 더 편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말을 쉽게 걸고 당연히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걸 그리고 예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럼 또 네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좀 어른들 특히 그 노인분들께서 애들한테 그냥 막 말해도 되고 이제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애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20대 문화, 30대 문화, 40대 문화는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의외로 애들이 많은 그 서울이라는 동네도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그런 데서 10대나 아니면은 진짜 어린 친구들이 갈 데가 있나? 애들이 따로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줬으면 되게 좋겠어요. 학교 놀이터도 있는데 거기는 따로 돼 있는 유치원의 놀이터라서 놀기가 힘들고 주변 아파트의 놀이터는 다 거기 아파트 주민 아니면 놀지 말라고 경비 아저씨가 막 내쫓아서 거기서 놀 수도 없어요. 특히 겨울에는 너무 추워갖고 밖에서 잘 못 노니까 실내에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가 골목길에 그런 데 있는 전봇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철사가 딱 아이들의 눈높이에 한 제 또래보다 조금 어린 그런 눈높이에 되게 감겨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딱 눈에 찔릴 뻔하고 그러고 딱 피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들은 이 눈높이가 아니니까 뷔페에 갔을 때가 불편한 게 있어요. 음식들이 놓여있잖아요. 이걸 딱 지나가면서 하나씩 다 담는데 제가 막 키가 작고 어렸을 때는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음식을 못 집겠더라고요. 그리고 집게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하고 이게 딱 집을 때 너무 멀고 주변 곳곳에 보면 아직까지도 약간 위험한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 학교 주변에 길동역이 있는데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등도
되게 길고 거기 차도 엄청 쌩쌩 달려가지고 골목길에는 신호등이 있긴 한데 뭐라 해야지 좀 위험한 신호등이라고 해야 되나? 잘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신호등? 비타스틱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그 이름이 금연 보조제지만 담배랑 똑같은 불빛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그게 또 문제는 아직 식약처의 허가도 받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고 말만 비타민이지 그냥 애들 담배 흉내내라는 거 아니냐. 청소년들이 그거를 제한 없이 막 사용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부딪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제가 이제 국회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 학생 대표로.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법률안이 통과가 되고 앞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일단 처음 들은 건 일단 뿌듯했죠. 근데 뿌듯함 다음에 과연 어른들이 들어줄까? 그냥 그 자리에서만 그냥 잘했어요 3대에서 박수 쳐준 게 아니고 그게 뒤에 가서 실제로 현실적 있게 이루어질까? 어린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게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학교에서 아동구정참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 참여단 아이들이 주변에 신호등이나 건널목 같은데 위험한 게 많이 있으니까 옐로카펫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조사를 해서 의견을 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냈고 서울시랑 강동구 지역 곳곳에 이제 옐로카펫이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내가 낸 의견이 이렇게 되게 들어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도 불편한 게 있으면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올해 하나 있었는데 순대타운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쓰는데 제대로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노무사라는 그런 제도를 좀 모르는 걸 보고 그러면은 좀 다가갈 수 있는 동네 형 같은 그런 사람? 돈 떼이면 받아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착한 사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관제랑 또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마을 변호사제를 좀 섞어서 청소년 전담 노동감찰관을 만들어서 돈 떼인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해주고 또 필요할 경우엔 업주를 또 고발할 수도 있게 좀 강력한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발의를 했는데 올해 교육청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하셔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참여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애들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역량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참여를 해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해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아직 그냥 그거를 할 역량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사회가? 당장 아동 그냥 그날 살아가는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게 가장 아동이 할 수 있는 사회 참여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자기 주변의 것들을 개선하고 자기 생각에서 최대한 발전한 내용을 갖다가 이게 맞지 않으면 얘기를 하고 하나의 의견을 말을 할 때도 그냥 무작정 말하지 않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이 점에서 어떻게 뭐가 갈라질까? 어떨까?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런 거야? 어가 문제여서 그걸 낸 거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학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거의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오기가 무서웠는데 말을 했어요. 거기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목소리를 냈고 그 의견을 한번 고려해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